시험에서 냈던 것들을 응용해서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수인을 수탁, 여기다 밑줄 그으셔봐. 그러니까 수인이 수탁되고, 이 말은 종중 땅을 여러 명의 종중원 여러 명이 명의로 등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종중 땅을 종손 명의로 등기하면 대외적 소유자는 종손이라고 생각나지? 근데 그 사람이 여러 명이래. 그럼 여러 명이 소유자요. 그럼 그건 공유다 하시면 돼요. 공유 이렇게. 그래서 거기는 공유인 것을 골라라 그랬으면 1번 고르면 돼. 1번. 그 다음에 2번은 수탁자가 수인이 신탁법상 신탁재산 합유야. 합유. 그리고 민법상의 조합재산도 여기 합자 들어가지? 이거 합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수인이 뭐 공동의 목적이래. 공동의 목적이므로 합유요, 공유요? 아니, 공동의 목적이 여기 잘 봐야 돼. 여기다 밑줄 그으시고 공동의 사업 목적과 비교해. 공동의 사업 목적. 여기 함정이야. 이게 지금 두 유형으로 나와. 공동의 사업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매수했을 때는 합유. 이렇게 나오면, 근데 여기는 공동의 사업 목적이요, 전매 차익 목적이야. 그러므로 공동의 사업 목적 아니지? 그래서 이것은 공유다 하시면 돼.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 있어. 자, 수인이 공동의 사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합유는 동원 목적 아니냐, 동원 목적. 그래서 공동의 사업 목적 이렇게 나오면 합유이고, 1번은 주의해야 돼. 두 개의 위의 형태로 나오니까. 여기는 공동의 목적인데 공동의 목적이 사업 목적이야, 전매 차익 목적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합유가 아니다 하시면 돼. 그래서 공유다. 정답이 기역 니을. 지상권.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되고, 하여튼 여러분들은 법정 지상권만 나오면 유료야, 유료. 지료가 유료라고. 근데 지료 액수가 판결에 의해서 정해진 경우 지체된 지료가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지체해야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자,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이야. 판결 전후에 걸쳐서 2년이야.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메모해서 판결 전후에 걸쳐서 2년 연체하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판결 전후에 걸쳐서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오면 틀리니까 주의하시고 눈여겨서. 그래서 1번은 그래서 틀렸어. 2번. 자, 법정 지상권 있는 건물, 밑줄 그으셔. 법정 지상권 있는 건물 양수인. 그래서 몇 번이냐면, 자, 요약집을 한번 보셔. 요약집 4페이지에 23번이야. 23번. 요약집 4페이지 23번 보시면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자의 지위 나오나? 법정 지상권자로 23번 한번 읽어본다. 오른쪽 자가적 외워본다. 관법지로부터 건물 양수한 자의 지위. 이 사람은 점등 대부에 있다. 통째로 외워야 돼. 즉 뭔 얘기냐면 여기 갑이 토지 건물을 갖고 있다가 이렇게 옮겨져. 갑이 이렇게 을로 이렇게. 그러면 을이 법정 지상권자지. 근데 이 상태에서 또 다시 갑이 병으로 넘어가는데 병이 아직 지상권은 등기 없이 점유한다 그 말이야. 병, 요 사람.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병에게 건물 철거하라 그러면 그건 신의 측에 반하지. 따라서 이 사람은 토지 소유자는 점유할 권리가 있고 등기 청구권이 있어. 그리고 을을 대위해서 각종 권리 행사할 수 있고 토지 사용료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므로 점등 대부 있다 이렇게 오라고. 다시 한번 여보다 점등 대부 있다. 그러니까 2번이 맞네.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 양수인으로서 장차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가 대지를 점유 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토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2번이 정답이요. 그냥 탁 보는 순간 점등 대부 있다 이렇게 외워줘야 돼. 점등 대부 요 부당이득 있다 이렇게. 자, 세 번째,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상 치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자, 당사자 약정이 나왔네.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렸어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메모에 지상권은 대부분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써야 돼. 지상권 규정은 대부분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쓰면 돼.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따라서 약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다 그런 뜻이야. 그러므로 단축하는 것은 없다 해야 돼. 그래 틀렸어. 4번 지상권만 나오면 따로따로 팔 수 있었지. 그래서 지상권 유보 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 양도할 수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네. 다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어. 그래서 분리 처분할 수 있다. 공동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함에도 등기부가 폐쇄되었대. 그러면 그 후에 경매로, 그 후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딱 나왔어. 경매로 공동 저당권, 그 다음에 경매 우아래가 달라지면 관법지 성립할 수 있다 해야지. 그래서 없다 틀렸네. 여기는 공동 저당 건물이 멸실된 게 아니야. 건물이 멸실된 거요, 등기부가 폐쇄된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5번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돼. 건물 멸실과 구분하라. 이렇게 건물 멸실과. 여기 우리 여러분들 선배들이 이거 사주었다고. 이거 뭐야, 프로젝트 괜찮지 않아? 그냥 합격하고 여러분들 신랑들 보낼 만한 보내시겠어? 우리 선미 여사님 집에서 놀면 돈 이제 그만 벌고 남편한테 돈 그만 벌으라고 그래. 자꾸 좀 쉬면서 공부하면서 여기 오면 힐링 되잖아. 아니, 먹고 노는 것만 힐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해서 새로운 지식을 터득하는 것도 힐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 인생이 꼭 먹고 노는 것만 좋은 거 아니잖아. 이게. 1번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틀리게 내려고 한 게 아니고 다른 자격증에서 많이 내. 그래서 침탈되면 잘 봐. 원래 지역권자는 반청은 없었지. 그래서 여기가 잘 봐. 승역지 소유자와 지역권자는 달라. 그래서 승역지 소유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지역권자는 반환 청구 못하니까 함정이야 여기가. 그래서 여기다가 메모에 오른쪽에다가 지역권자는 반청 없어. 반환 청구 없다. 그러나 여기는 지역권자야, 승역지 소유자요. 그러니까 승역지 소유자는 반청이 있는 거지. 그래서 1번이 틀렸으니까는 이건 나한테 원망해도 괜찮아. 근데 다른 자격점에서 많이 함정으로 나와서 내가 일부러 한번 내놓은 거니까 혹시나 그 지역권자지 승역지 소유자인지 한번 구별해서 이번에 공부해둬라. 그런 의미에서 낸 거니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분리하여 그러면 다 틀렸잖아. 분리하여 있다 그러면 지상권만 있다니까. 그러니까 분리하여 그러면 양도할 수 있다 틀렸고. 자, 지역권자가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와 봐라. 승역지 소유자가 공동으로 쓴데 우리 민법은 남의 땅 쓰는 사람은 공짜여 전부 사용료 내야 돼. 그래서 부담할 필요가 없다 틀렸던 것이야 이거. 남의 비용이나 남의 땅을 공작물을 사용한 사람은 여기 주의하셔야 돼. 3번 틀렸어. 그 다음 우리는 봐. 의사표시가 있으면 등기해야 되는데 의사표시 중에서 등기 안 해도 되는 게 지역권의 양도 아니야. 그러니까 지역권의 양도는 지금 지역권의 이전이 의사표시로 인해서 넘어가는 게 이전이야. 그래서 지역권의 이전은 등기 없이도. 그래서 하여야 틀렸고. 자, 그 다음에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한 사람은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맞지? 그래서 남의 땅을 이용하는 사람은 전부 시효 취득만 하면 분묘기지권도
그 다음에 지역권도 시효 취득만 하면 다 손해보상 해줘야 된다 하시면 돼. 근데 분묘기지권은 언제부터 손해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언제부터? 처음부터요. 청구당하면. 그게 주의하죠. 청구당하면 그때 줘야 된다 이렇게. 전세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거. 전세권자는 전세금 받기 위해서 경매 신청이나 경매 청구나 같아. 우선 변제권이 있고 도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는데 법정 지상권은 없어 이게. 그럼 여기 잘 봐. 자, 갑이 토지 건물을 갖고 있다가 그러니까 동일인 소유야 지금. 그러면 동일인 소유였는데 을에게 1번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줘. 전세권. 그리고 3번 2번 병에게 토지를 매도하면 토지의 특정 승계인은 갑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봐. 전세권자에게 설정해 준 것으로 봐. 법정 지상권은 건물 소유자가 취득을 해. 건물 용익권자가 취득을 해. 건물 소유자가 갑이잖아. 그러니까는 지상권은 법정 지상권은 전세권 설정자가 취득하는 거지 전세권자가 취득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다 써놓으면 돼. 법정 지상권은 건물 소유를 위한 권리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건물 소유자를 위한 권리. 따라서 건물 소유자를 위한 권리므로 법정 지상권은 전세권자가 취득을 해. 전세권 설정자가 취득을 해. 그래서 우리는 전세권 설정자의 법지다 이렇게 나오잖아. 전세권 설정자의 법지. 그래서 5번이 틀렸고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럼 유치권자는 점유하고 있으므로 전불청이 있지. 그게 애웠지. 유치권자에 딱 애워보면 우물물 없고 그래서 우선 변제권 없고 물상대위권 없고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우물물 없다. 유치권에 대한 물청 없어. 없어 이런 거. 그 다음에 과세를 수치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어 없어요? 있지.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니은번, 디귿번 이렇게 하면 되겠네. 2번. 자, 이거 본다. 우물물 없고 폐소 없고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몇 가지만 외우면 돼. 유치권자는 소송을 제기하면 폐소 판결 내리는 게 아니고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저기 어디 한번 보자. 27번을 봐. 27번 스피드 체킹의 27번 27번에 몇 번 보냐면 3번 봐. 자, 여기 보다. 유치권자는 우물물 없다. 폐소 없다.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물물이 우선 변제권, 물상대위권, 물권적 청구권 이것이야. 우물물 없다 이렇게. 뭐 이것은 만국 공통어야. 중개사 시험에 공부한다면 그냥 유튜브에서 그냥 흔히 이렇게 엮으려고 다 내는 지문이라고 그런 것들. 우물물 없다. 그러면 그거 알면 하는 줄 알고 혹해서 한 3년 가는 거지 이게. 잘못 두면 그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다 합격할 수 있으니까 따라와. 그냥 꾹 참고 한번 가봐. 토지 소유자 갑은 채권자 을을 위해서 잘 보자. 갑이 을에게 그냥 순서만 그려.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건물을 축조했대. 그러면 딱 보면 저당권 성립 후 축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 성립 후 축조 나오니까 별짓 다 해도 경매로 인해서 법정 지상권 취득하려거든 맨 앞등깃이 동일인 소유니까. 지금 맨 앞등깃이 이런 상태니까 동일인 소유 아니지 않냐. 그러면 절대 법지 없고 관법지도 없고 그래. 그러나 후에 축조했고 저당권 실행 시 동일인 소유라면 그때는 일괄 경매는 할 수 있지 이렇게. 자, 그 후 여보자 이렇게 돼 있네. 건물 짓고 그 후에 가압류 등기가 되었대. 채권자 병이 여기다 가압류 등기 했대. 그러면 가압류권자가 경매하든 저당권자가 경매하든 맨 앞에 있는 등기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해야 되니까 여기는 법지도 없고 관법지도 없어 이렇게. 일단 설득돼? 자, 을음
X 토지와 Y 건물의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는 있다. 맞네? 동일인 소유니까. 그 다음에 법지 취득한다. 관법 취득은 다 틀렸어. 불꽃도 없다고 저기. 경매로 인해서 자 저당권자의 경매든 가압류권자의 경매든 여기 봐. 가압류 등기되었을 때는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지. 맞아? 근데 그 앞에 저당권이 있었지? 그러므로 저당권 등기를 기준으로 관법제 성립 여부를 따지니까 관법지도 안 되고 법지도 안 되고 그래. 그냥 여러분들은 경매 동그라미죠. 강제 경매 보지 말고 그냥 경매만 봐. 경매. 경매로 인한 관법지는 나는 여러분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서 맨 앞등기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것만 알면 돼. 따라서 가압류권자가 경매했어도 맨 앞등기시의 우아래가 동일 소유 아니잖아. 그러면 관법지 없고 저당권자 경매했어도 이렇게 했어야만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법지가 되지. 저당권 성립 시 건물이 있어야 되고 동일인 소유해야 된다. 어디 보자. 그럼 이 상태에서 갑의 토지에 건물 갖고 있는데 여기에 의뢰 저당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의뢰 저당권이 있었고 병이 가압류 등기를 해. 응? 그러면 여기서 가압류권자가 경매에서 우아래가 달라지면 가압류권자 경매에서 토지 소유자가 A로 달라지고 건물 소유자가 갑이면 갑은 관법지 취득 하잖아. 맨 앞등기시에 동일인 소유니까. 이번에는 저당권자 경매했어. 그러면 저당권자 경매에서 우아래가 달라지면 갑은 법지 취득을 해 못해? 하잖아. 이렇게. 가압류권자가 취득하면 법지요, 관법지요? 관법지. 저당권자가 경매하면 법지 이렇게 되지. 설득돼? 따라서 맨 앞등기를 기준으로 한다 해버리면 돼. 맨 앞등기를. 그래서 맞는 것은 몇 번? 기억번. 이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없어? 이보다도. 자, 그 다음에 을소유 X 토지 위에 성립한 을소유 X 토지에 성립한 갑의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 하여튼 농작물은 미쳐 안 미쳐? 농작물은 언제나 경작자 소유 아니야. 농작물만 나오면 경작자 소유. 그 다음에 X 토지 위에 을이 축조한 건물. 을이 축조한 건물은 일괄 경매는 할 수 있어도 안 미치잖아. 자, 그 다음 여기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야, 밑줄 그셔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이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협의 취득이 된 경우와 하나는 수용된 경우가 있는데 수용된 경우에는 경매가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여기는 수용금에 대해서 물상대위 할 수 있어. 근데 여기는 협의 취득은 매매와 똑같으니까 협의 취득을 거부할 수 있거든. 그러면 여기는 물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보상금에서 안 미쳐 이렇게. 그 다음에 X 토지 위에 정이 무단으로 식지한 수목 여기는 미치지. 그 정답이 니을번 이렇게 되네. 니을번. X 토지와 그 지상의 Y 건물을 소유하는 채권자 을은 채권액이 X 토지 그 다음에 Y 건물이 있는데 X 토지와 Y 건물을 소유하는 1번 저당권자가 이렇게 되네. 1순위가 저당권자 갑이 1순위가 갑이 채권자이고 얼마냐면 3억 원. 여기도 갑이 3억 원 이렇게 돼 있어. 이제 공동 저당이지. 그러면 X 토지와 Y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 을은 갑에게 공동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러면 갑은 X 토지만 경매해도 되고 Y 건물만 경매해도 되고 공동 저당권자는 지 맘대로 경매할 수 있지. 1번 X 토지의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X 토지가 먼저 달라지면 갑은 Y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법지 취득한다. 마저 틀려.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였잖아. 그러므로 법지 취득하잖아.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Y 건물이 멸실하여 재축한 후 X 토지의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갑은 재축한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법지 취득한다. 마저 틀려. 건물 멸실하면 안 되잖아. 공동저당 건물 멸실. 자, 페이지 얼른 10곡 대봐. 여기 30번 본다. 30번. 그 4페이지에 30번. 30번에 법정지상권 나오나? 한번 여보나 나대지. 함께 공동저당 건물 멸시로 축조 이렇게 나오면 법지 없다 세 가지를 외우라니까. 공동저당 건물 멸시로 재축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법지 없다 이렇게 세 가지 외워줘야 돼. 한번 외워보나 나대지. 함께 공동저당 건물 멸실. 그러면 법지 없다 이렇게 해서 요걸 물어봤던 거죠. 공동저당 건물 멸시로 재축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법지 없다 이렇게. 해결됐나? 자, 니은번은 설득이 됐어 안 됐어? 일단 됐지? 공동저당 건물 멸시로 재축한 경우에는 원칙이 법정지상권 없다. 원칙이. 그 다음에 자 이제 경매 결과 X토지와 Y건물의 동시에 매당이 이루어진다. 그럼 X토지의 경락대금이 2억이고 Y토지의 경락대금이 3억이고 동시 매당이 이루어지면 여기 동시 매당이 이루어지면 빨리 고불합으로 나누어라 해버려. 얼른 고불합으로 나누어라. 그러면 합이 얼마냐면 2 더하기 3억이니까 엄청 쉽잖아. 이거 합이 2억 더하기 3억 하면 5억이야. 5억.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채권이 얼마냐면 3억이요. 그러면 3억 곱하기 여기서는 2 하면 여기서는 5분의 6이니까 1억 2천. Y는 여기서는 그냥 또 하나는 여기서는 X 토지는 5분의 3이야. 5분의 6 하나는. 여기는 경락대금이 3억이잖아. 여기 경락대금 2억 3억. 그러니까 여기는 5분의 2 곱하기 6. 여기는 3, 2, 6. 여기는 3, 3은 9. 하나는 3, 3은 9. 하나는 3, 2, 6. 그래서 여기는 5분의 9. 그러므로 1억 5, 8에 48천. 여기 1억 8천 받으면 여기는 1억 2천. 그러므로 동시 매당이 이루어지면 Y 건물로부터는 2억이요. 1억 8천이야. 1억 8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억 8천. 고불합으로 나눠봐. 얼른 하면 되니까. 그러면 Y 건물 이렇게 하면 돼. Y 건물은 메모해버려. 모르는 사람들은 Y 건물은 고불합으로 나누어라. 그래서 경락대금이 2억 더하기 Y 건물은 3억이고 채권은 항상 상수야. 채권은 채권이 여기 3억이 나왔으니까 요거는 그대로 가야 돼. 3억. 여기는 3억 곱하기 여기서는 2 하면 돼. 여기서는. 다른 하나는 똑같이 2 더하기 3에서 3 곱하기 여기서는 3 하면 된다고. 그럼 여기는 5분의 9, 여기는 5분의 6 하면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공동저당에서 안분배당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 그 다음 1번이네. 1번. 옳은 걸 골라라. 기억 하나만 맞아. 기억 하나만. 1번 요것만 맞다고. 요것만 맞다고. 이해하셨어요? 어쨌든 공동저당 건물 멸시로 재축했다 그러면 법지 있다고 없다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렇게 법정지상권 취득한다 해놓고 이번 기회에 법지 안 되는 경우 3가지 외워놔. 좀 법지 안 되는 경우 3가지 외우느라고. 다시 나대지. 함께 공동저당 건물 멸실. 그렇게 해서 기억해서 머릿속에 이거 예상하고 있어야 문제가 풀리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생각해보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정답 같아. 민법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 이거 봐라. 여기다 밑줄 그시면 돼. 535조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가 생기는 것은 원시적 전부불능이요. 원시적 전부불능의 경우에만 문제가 생겨. 그러므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회사가 체결한 농지 매매 계약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는 원시적 전부불능이므로 원시적 전부불능이야, 이게. 그러므로 여기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가 생겨. 농지 취득도 못 하는 사람이 농지를 판 거예요, 이렇게. 그러므로 여기는 원시적 전부불능. 그 다음에 여기 니은번 주의하셔. 계약교섭의 부당 파기는 여기는 무효요, 무효가 아니야. 무효가 아니고 불성립이잖아, 여기는 불성립. 무효가 아니고 불성립이므로 여기는 무효가 아니잖아, 무효가. 그냥 무효가 아니니까 원시적 전부불능으로 무효인 경우에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가 생기고 여기는 불성립이니까 안 생겨, 이런 게 불성립. 그 다음에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계약 면적이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이 미달하는 경우는 메모의 유상계약의 원시적 일부 불능은 유효야, 유효. 유효이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해결하지 않고 여기는 수량 부족 생각나지? 수원손으로 해결해. 그래서 여기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해결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건축공사의 사용대가로 임야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했는데 그 임야 사용권이 원시적 이행불능이라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원시적 이행불능이니까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이게 내가 서울대 사건이라고 그러지. 서울대 임야에 수급인이 서울대 임야를 공사해주면서 사용수익권을 주기로 해, 서울대와. 근데 그게 서울대 땅이 아니고 보니까 국유 땅이야, 이게. 그래서 그것이 임야 사용권을 주기로 온 게 원시적 일부 불능이라서, 원시적 불능이라서 안 된다, 이 사건이야, 판례가 나오는 게. 그래서 기억번 1번 주의하시고, 이건 여러분 틀릴 수 있어, 이런 것들은. 근데 두 개를 기억해서 한번 기억해 보시고. 병에게 1억 원을 차용한 갑은 자기 소유의 대지를 1억 원에 매수한 을과 합의하여 을이 그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계약 체결, 제3자를 위한 계약이지. 그래서 여기 갑이 을에게 매매하면서 갑이 을과 매매해. 매매계약 체결하고 돈은 을이 네가 병에게 줘라,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병에게 돈을 1억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이 매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매매가 유효이면 돈을 주고 매매가 무효이면 주지 말고 하면 돼. 그리고 갑병 간의 관계는 여러분들 계약의 성립 요건, 효력 요건은 당사자 갑과 을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갑병 간의 관계는 매매 유효 무효에 영향을 절대 줄 수 없기 때문에 여기도 줄 수 없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요약자, 낙약자, 그리고 수익자 이렇게 얘기하잖아. 1번. 갑이 합의 내용을 이렇게 통지해주면 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권을 취득한다. 여기 봐. 대금 지급 청구권 취득 시기는 의사표시 해야 생기잖아. 의사표시 해야 생겨, 이렇게. 그래서 1번은 틀렸다는 것이야. 이렇게 의사표시 했을 때 생기므로. 그래서 1번 틀렸다. 2번. 여기가 무효돼. 갑병 간의 계약이 무효이면 갑병 간의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이유로 을은 병에게 대금 지급 거절할 수는 없다. 이따 틀렸잖아, 여기는. 갑병 간의 계약은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 3번. 병이 이게 돈을 주었는데 돈을 주고 나서 여기가 무효라는 것이 판명되면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내놓으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 했대. 병이 잘 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서 확정되었어도, 자, 여기가 수익의 의사표시 했어도 갑과 을은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도 있겠다, 없겠다. 얼마든지 있는 거지. 그래서 갑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정답이네. 을이 갑과의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자, 을이 갑과의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을은 병에게 지급한 대금 지급을 을은 병에 대하여 대금 지급을 여기 거절이 아니고 잘못하면 청구할 수 있다고 바꿔. 청구. 잘못했다. 다시. 을이 갑과의 계약을 미안면 나도 그냥 계약을 해지했을 때 이렇게 해지하고 돈 준 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
돈 주기 전이야. 그러면 계약을 해제했을 때 돈 주시오 그러면 못 주겠다 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없다 틀렸네. 4번 그대로 놔둬. 자, 계약이 해제되면 해제되고 나서 돈 주시오 그러면 돈 줘야 돼. 거절할 수 있어. 거절할 수 있지. 그래서 없다 틀렸다. 그냥 그대로 놔두고 돼.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정답이 4번 제3자를 위한 계약. 여기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요 정도 마시면 돼. 제3자는 여기 제3자는 자, 요것만 정리해 주면 제3자는 수의결 의사표시 할 수 있는 수의결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는 수의결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형성권이 있고 그다음에 수의결 의사표시 하고 나서는 급부 청구권이 생기고 그리고 나중에 낙약자가 채무 이행하지 않으면 손배청이 있고 그리고 을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계약이 해제되면 부당이득 받는 의무는 있다고 없다고? 없다 이렇게 오면 되고 형총 손만 있고 의무는 없다 이렇게 했던 것이야. 그거 한번 보자.